2026년 3월 23일 오늘 드디어 RIA 계좌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IA 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RIA 계좌를 어떻게 개설해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지 고양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RIA 계좌가 우선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RIA 계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면세해주겠다는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입법이 지연되는 바람에 여태까지 이것이 된다는 말만 있고 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것이 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증권사에서 이 RIA 상품을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IA 계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애플 주식 같은 걸 담을 수 있겠죠? 애플을 만약에 2천만 원에 샀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해서 3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죠. 이것을 파는 시점에 우리는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러면 1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법상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750만 원이 남죠. 여기에 대해서 22%만큼 세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이번에 RIA 계좌 개설을 해서 주식을 옮긴다면 애플 주식 3천만 원어치를 RIA 계좌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현금이 생기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22%라는 금액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환호성을 미칠 만한 소식이 되었겠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일단 방금처럼 이렇게 애플 주식을 3천만 원을 옮겼다 하면은 이게 5천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많이 남는 것, 즉 수익이 많이 난 주식 위주로 여기 RIA 계좌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 해외 주식 규모가 5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매도를 해서 현금 3천만 원이 생기고 세금을 안 낸다. 와, 좋아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3천만 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만약에 해외 주식을 산다. 물론 RIA 계좌로는 못 살 테니까 이제 다른 밖에 있는 계좌로 사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정부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외 주식 순매수 한 만큼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애플 주식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 RIA 계좌 출시 때문에 판 다음에 다른 계좌에서 사버리겠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괜히 세금만 일찍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까지는 전액 면세가 되는데요. 6월부터는 부분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5월 말 6월 초 이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더 이제 주식을 빨리 파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RIA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각자가 들고 있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설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식, 해외 주식, RIA 혜택받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RIA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식 파생, 해외 주식, RIA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개로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계좌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좌 개설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분명히 NH투자증권도 올해 1월에 RIA 계좌 개설하면 알림 준다는 뭐 이벤트도 했기 때문에 개설을 안 시켜줄 리가 없는데 아직까지 메뉴를 안 만들었거나 뭔가 이제 일처리가 살짝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RIA 계좌 개설 메뉴가 나중에 생기면 이제 제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개설만 누른다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메뉴가 있죠. 그 중에서 내 계좌에 추가 계좌 개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메리츠증권에다가 RIA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존의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계좌에 갖다가 추가로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걸 클릭하시면 여기 슈퍼 RIA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시고 계좌 개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 앱으로 RIA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 인증이라든가 법적인 절차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증권사마다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제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관 동의를 하시는데 조금 귀찮은 일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마케팅 약관은 선택 동의라서 동의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을 하시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으시면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서 신분증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것이 좀 귀찮다, 아니면 신분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을 할 때 얼굴 인식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 인식으로 이제 내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앱이 9버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앱을 업데이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정보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내가 직장인인지, 뭐 주부인지, 학생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입력하시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비밀번호 설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내가 공격 투자형인지 안정형인지 뭐 이런 나의 성향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뭐 이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뭐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희망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RIA 계좌 안내문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편을 굉장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만,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쓱 밀고서는 지나가시는 경향이 있긴 하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 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은행 계좌 확인을 한두 번 해보신 것이 아닐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앱을 띄워 놓은 다음에 타행인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뉴가 떴으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엔 여기 홈 버튼을 누르시거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밀어가지고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앱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앱?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은행 앱이죠. 은행 앱에서 이제 이체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이제 이체 내역으로 1원이 들어왔다는 게 뜹니다. 그럼 여기 582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럼 요 582라는 숫자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증권사 앱으로 돌아오셔서 세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인증까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계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RIA라는 이름의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RIA 계좌에서는 뭐 당연히 아무것도 지금 사지 않고 방금 막 계좌를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좌 잔고가 0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RIA 계좌는 개설했다고 끝이 아니죠. 여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뽑아내서 RIA 계좌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파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계좌에서 RIA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분들은 이걸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분들은 이걸 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증권사별로 메뉴가 각각 다른 곳에 있겠죠. 심지어 이름도 각자 다르게 부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산뱅킹에서 뱅킹, 주식 채권 이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대출에서 대체출고에 해외주식 자사대체출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이제 다른 계좌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 자산뱅킹의 이체, 출고, 당사 출고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리츠증권 이외에 증권사에다가 RIA 계좌를 만들었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을 뽑아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당사 출고가 아니라 타사 출고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NH투자증권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산뱅킹에서 이체, 주식 채권 이체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의 주식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주식제로 이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출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 가지 대체 출고라든가 뭐 이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저는 그냥 출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증권사도 거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여기 일단 먼저 자신의 계좌를 골라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계좌라는 건 방금 개설한 계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주식 들고 있었던 그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출고 계좌이죠. 출고 계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출고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내가 팔고 싶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선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해외 선입 선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오래된 것부터 내가 주식을 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시티그룹 주식을 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티그룹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선택이 됐으면 출고 수량 몇 주를 팔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고 계좌에 들어가셔서 여기 최근 자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최근 자주 4계좌가 있는데 4계좌에 들어가시면 내가 아까 개설한 RIA 계좌도 떠 있겠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입고 계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입고 계좌로서 RIA 계좌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 신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IA 계좌에 나의 해외 주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이 RIA 계좌에다가 주식을 넣을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 주식 매매 창에서 매매하시듯이 그렇게 주식을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IA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해외 주식을 파시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파실 것이 당장 없더라도 RIA 계좌를 개설을 해두시고 올해 남은 기간에 팔아야 할 해외 주식이 발생한다면, 특히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경우에는 새로 만드신 RIA 계좌에서 주식을 옮겨 파시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